오늘도 텔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오전께도 비가 상당히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새벽 시간에는 비가 어느 정도 개었어요. 그에 비해서 가상자산 시장은 미동도 없고 오늘은 더 떨어지고, 오늘 밤 9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면서 하반기 금리가 과연 어떻게 방향이 날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도박을 안 할 거야 생각하시는 분들은 CPI가 발표되고 나서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그 이전에 나는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극심할 때 분할로서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뉴스에서도 CPI 방향성을 100%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스거리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미국과 중국에 관한 어떤 정치, 경제, 무역에 관한 어떤 그 방향성도 알 수 있는 자료가 도무지 아무것도 없고, 가상자산 시장의 메이저 알트코인에 관한 특정 뉴스도 전혀 나오는 게 없어요.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뉴스들이라 저도 이제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건 어느 시점이 지나면 제가 이제 퍼즐을 맞출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뭐냐면 비트와이즈 CCO가 현물 BTC ETF 승인 거절, 그래서 증권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검토한다. 이것도 사실 의미 없는 기사거든요. 코인데스크에 이 기사가 나왔다는데 그레스켈 자산운용사도 소송을 걸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 무슨 증권거래위원회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명확한 규제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래야 ETF를 승인을 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본인들은 이미 그 시점을 정해놓고 저는 쇼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중은 거기에 이제 인형 놀이에, 그냥 영화의 시나리오에 그냥 놀아날 뿐이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아마 명확한 어떤 그 시기와 명확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올 거라 저는 생각해요. 이 뉴스도 되게 웃긴데, 코인텔레그래프에 러시아 은행 국가의 사설 스테이블 코인을 반대한다. 어저께인가? 그저께? 러시아의 재무부가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인정할 거고 수용할 거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관해서 직접 개입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러시아 은행이, 중앙은행이 또 이런 식으로 옆에서 또 엎어버리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개돼지 뉴스와 개돼지 뉴스가 아닌 거를 잘 구분해서 진짜 뉴스가 뭔지, 진짜 굵게 지나가는 프레임이 뭔지 그 방향성만 아시면 돼요. 그래도 이 뉴스, 첫 번째 뉴스도 웃긴 거고, 두 번째 이 러시아에 관련한 이 뉴스도 사실은 개돼지 뉴스와 다름없다. 이 뉴스도, 그러니까 제가 뉴스를 보면서 참 재미난 게 너무 많은데, 이더리움이 이제 포스로 진짜 3분기 말과 4분기 초에 이게 전향될진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서 특히나 포스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 분란이 분분해요. 오늘도 이제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분쟁이 있는데, 이것도 이 분쟁이 계속 있는 이유가 명확한 규제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은 왜 상품이냐, 아니면 이더리움은 왜 포스가 되면 뭐냐, 이런 게 규제안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거든요.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는 다가오는 머지 중에 난이도 폭탄 포스 비평가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지미송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미송이라고 여기 밑에 아마 사진은 잘 안 보이겠지만, 이 사람은 그 비트코인 개발자이기도 하고 BTC 막시멀리스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더리움이 포스로 전향이 되면, 그러니까 탈중앙화가 아니다라고 이제 한마디 남기니까 비탈릭 부텔린이 이제 또 한마디 남겼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블록체인 이런 어떤 그 메커니즘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물 경제에 이입이 돼서 모든 것을 다 흡수하면 어쨌든 저쨌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글로벌 리스트 하에 그 이하 모두 다 그냥 조종받고, 그리고 모든 것은 다 공개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포우는 탈중앙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미 비트코인은
세계 권력자들이 채굴 시장도 장악을 했고 상위 엘리트 그룹들이 대부분을 차지를 했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뭐 락펠러 재단이라든가 그레이스케일도 마찬가지고 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뭐 다국적 엘리트 금융 그룹들이 다 엄청나게 많은 개수를 다 매집을 이미 해놨지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게 과연 비트코인이 몇 개나 될까요? 탈중앙화라는 거는 사실은 껍데기일 뿐이고 그 이면에는 사실 중앙 집권화가 더 강화된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건 이것도 의미 없는 얘기인데 이것도 뭐 명확한 규제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셀시우스는 요즘에 이제 청산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블룸버그에 이 얘기가 나왔다는데 회사가 지급 불능과 계속 싸우면서 암호화 대출 기관인 셀시우스 네트워크가 이번 주에 더 많은 대출을 상환했습니다. 뭐 요 얘기가 나오네요. 보니까. 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3어로 캐피탈인가? 거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제 시작으로 조금씩 좀 진보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뭐 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지금 시장에서 매집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이 대목을 잘 보셔야 되는데 다음에 $10,000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모두 똑똑하고 초조하다고 생각할 때 다른 모든 언론 매체와 소매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00가 히트하지 않는 것처럼 $10,000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디어들은 지금 $10,000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 인컴차크가 오늘 새벽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블룸버그 크립토에서 $10,000보다 더 하향을 찍을 확률이 $30,000 찍을 확률보다 더 높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시장에서 트레이더들도 마찬가지로 60% 이상은 여기서 대폭락을 해서 $10,000를 찍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16,500는 저도 이제 뭐 그 정도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10,000라. 그리고 비트코인 웨이크오프 차트 지금 현재 구간을 그대로 여기 대입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뭐 나와 있는 거대로라면 8월달 중순 이후는 돼야 좀 어느 정도 시장의 명확한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이 된다라고 이 차티스트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 차티스트에 동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7월달 이내에는 뭐 그냥 그런 수준 21,200달러를 돌파하지 못할 거야. 뭐 요런 견해들이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랑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각박하냐. 그래서 제 조카도 고등학생인데 청약부금, 청약저축 뭐 요런 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세상의 흐름인 것 같아요. 남자친구 집 등기부 등본 열람에 봤는데 남자친구가 평소에 자기는 아파트 팔면 순자산만 3억이라고 나보고 돈 그만 쓰고 돈 좀 모으래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하여튼 그랬다. 그리고 두 번째 연애할 때 이성 친구 집 등기부 등본 열람해보는 습관 가져야 한다. 뭐 기록 안 남기고 700원이면 열람 가능한데 거기에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많다. 부모님이 세입자인지 집주인인지 제가 이걸 보면서 참 그렇구나. 참 뭐 숫자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사람 볼 때 그런 거 보거든요.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100만 원을 벌더라도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나 뭐 이런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어느 정도 지혜가 있는지 미래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뭐 당장 뭐 돈이 몇 개가 있는지 코인이 몇 개 근데 제가 이런 말하면 또 비아냥거리실 분이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ISO 스나이퍼 1086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여기 페더럴 리저브라고 여기 써 있는데 FED가 연준이 리플사와 같이 함께 일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레미 호간이란 분이 뭐 여기 팔로우 하고 있다. 뭐 이분은 소송하고 관련돼 있는 법률인이잖아요. 근데 ISO 스나이퍼가 얼마만큼 리플에 관해서 공부를 해서 이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방송에서 똑같은 발언을 했죠. FED가 이제 달러 발권력에 관해서 힘이 어느 시점이 되면 빠질 걸 알기 때문에 XRP로 리플사로 이미 에너지 이동을 했고 그 에너지 이동을 전 세계 인프라망을 깔아서 다시 달러의 어떤 그 지배력을 다시 이전시키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해보신 분은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저도 또한 예전서부터 이런 말씀을 간간히 드렸는데 왜 그랬는지 아마 인지를 각자 개인들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혼선을 주는 어떤 그 말 한마디를 하는데 요즘에는 참 혼선을 주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국은 진짜 문제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급작스럽게. 근데 회담이 저는 이제 뭐 금방은 아니겠지만 몇 주 내에 이게 성사가 되진 않겠지만 전화 통화했다는 얘기부터 해가지고 진짜 성사는 8월달 뭐 어느 시점이 가면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시장에 명확한 방향성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스거리가 매크로적인 어떤 그 미디어가 관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마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아니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세계의 공장이고 지금 현재 시점은 그 3차 산업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인디아로 이전되고 있는 현재 와중이다라고 보시면 어떨까라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해서 그쪽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현재 와중이고 어쨌건 세계의 공장은 인도로 이전되고 있는 와중이다. 그래서 어쨌건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도 지금 뉴스를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서부터 시작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제서부터 시작이다. 끝나지 않았어.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체를 다 점령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 이런 미디어만 보면 이건 도저히 끝나지 않을 거야. 인플레이션 사그러들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가 그냥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예측할 수 있지만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미디어는 사람들한테 이제 혼란과 혼선을 부추길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퍼센테이로 따졌을 때. 그래서 3년임을 중요시하는 시진핑과 그리고 중간선거를 중요시해야 하는 지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끌고 가다가는 본인들한테 개인적으로도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건 뭐 중첩정이 분명히 하반기 들어서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TMTG라는 코인은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다가 이런 게 나왔더라고. 깡통 겪어보고도 한탕주의 코인 늪에 빠진 사람들. 이 코인으로 뭐 사람들 돈을 많이 벌었나요? 이게 뭐 단기로 완전히 그냥 뭐 묻지마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코인인지를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코인 안 사겠어요. 이런 코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려 있어도 미래 비전이 확실한 코인은 뭐 좀 어느 정도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수익이 금방 엄청나게 날 확률이 높은데 이런 코인은 미래가 진짜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인 투자를 하셔도 그런 거는 잘 이렇게 비교 평가 해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서 이제 하셔야 되고 묻지마 투자는 절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중국 재봉쇄, 경기 침체, 힘받는 달러, 연말 환율 1,400원 돌파 가능성도 이런 얘기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지금 뭐 유로화 대비, 엔화 대비, 뭐 위엔화 대비, 원화 대비 달러화가 워낙 인덱스가 강세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올 만도 한데 오늘 밤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금리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거고 그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하반기에 어떻게 갈지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달러 인덱스는 그 6월달과 7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6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상고면은 하반기로 갈수록은 조금 달러 인덱스가 하방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하거든요. 하반기로 갈수록은 달러 인덱스가 이제 하락한다는데 무게중심을 두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일단 어느 시점이 가면 정점을 찍을 거란 얘기가 그 우크라이나 분쟁의 일시적인 봉합
예, 그리고 어쨌건 뭐 3년임과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쨌건 뭐 미디어를 만들어내서 좀 그런 쪽으로 유도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이런 기사가 슬슬 나오는 거 보니까 어쨌건 반대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어쨌건 하반기에 한 번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관해서는 변함은 없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김영익 교수님의 그 쓰신 저서를 가지고 이제 인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미디어지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라는데, 개인적으로 경제지 쪽에서 일하면서 만나본 금융 전문가 중에서 김영익 교수님이 가장 신뢰가 가고 나름 존경하는 분이다. 그래서 김영익 교수의 관점을 꽤 높게 신뢰하는 편인 투자자이다. 김 교수님도 최근 비트코인 급락에 따른 투자 매력에 대해서 일정 부분 코인 시장의 포인트를 편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과거 한 2, 3년 전보다. 근데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것은 반대하지만 일정 부분 코인을 자산에 편입하는 것은 좋다고 하셨음. 그래서 경제지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얼마나 많은 글을 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익 교수님을 존경한다라는 표현. 저도 이제 그런 표현을 어저께 이제 영상에서 담아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람마다 이제 다 이제 보는 관점이 다 다른데, 이분은 이제 밑에다가 안 좋은 댓글 다루셨다고 김영익 교수님한테. 근데 이건 뭐 사람에 따라 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4월부터 나와서 유가 고점이다, 환율 고점이다, 코스피 삼성전자 매수 타이밍이다,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맞을 수 있나 할 정도로 틀린 말만 내뱉었는데 라고 이제 이분은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제가 바라보는 건 어떠냐면, 두물머리 김두원 이코노미스트, 이제 그분도 이제 제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고, 김영익 교수님도 향후에 이제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만나보려고 하는 사람들 리스트에 다 들어가 있는 분들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피터 시프가 됐건 그 누가 됐건 어떤 경제학자가 됐건 100% 시장을 예측해서 맞힐 수는 없어요. 김영익 교수님이 경제가 꺾일 거다라고 예측한 게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측한 것보다 더 늦게 경제 침체가 왔지만, 어쨌건 매크로 분석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분의 방향성이 저는 정확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그거를 다 적시에, 그 온타임에 정확히 다 그걸 맞출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유능한 차티스트들도 100%다 그거를 맞힐 수는 없어요. 물론 뭐 단기 스윙 관점에서 그냥 짜잘짜잘하게 그렇게 간간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있겠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맞힐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근데 어쨌건 늦었든 빠르든 거시적인 측면에서 몇 년에 걸쳐서 그런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뷰를 가졌다는 자체는 저는 존경하달 만하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시기가 틀리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뭐 틀리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쵸.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예측하고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쨌건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개인적인 사견이기, 저한테 또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욕하실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는 거 저 알고 있지만, 항상 저는 이제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탈리온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